자, 트리거에 대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리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요. 트리거란 건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총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의해서 이 총알이 발사가 되겠죠. 따라서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총알이 발사되는, 다시 말해서 트리거에서 정의된 어떤 내용이 실행이 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트리거는 크게 방아쇠를 당기는 이벤트와 그에 따라서 총알이 발사되는 트리거의 구현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신텍스를 보시면요. 트리거도 데이터베이스 객체이기 때문에 create 구문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create or replace 객체의 이름 트리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주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발사가 되는, 다시 말해서 트리거가 실행되는 부분들은 begin, end 이 부분에서 수행이 되겠죠. 그럼 먼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를 보시면요. 트리거가 발생되는 부분은 on table, 테이블에 대해서 추가, 수정, 삭제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트리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테이블에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특정 트리거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벤트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수행이 됩니다. 나머지 어떤 레코드를 보시면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밍은 before하고 그다음에 after가 되겠죠. 두 가지 타이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어떤 테이블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한다면은 삭제하기 전에 아니면은 삭제한 후에 트리거가 발생할지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을 보시면요.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for each row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풀이해 보면은 각각의 행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에 수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사원 테이블의 급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수정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사람, 다시 말해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매번 트리거가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걸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이해해서 보시겠지만은 급여라든지 이런 테이블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겠죠. 허나 이제 수정된 내역에 대한 부분들, 수정 전과 수정 후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그 급여에 대한 부분, 수정된 사항들을 갖다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각각 레코드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for each row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은 트리거는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이 발생될 때 수행이 되고요. 시점은 발생되기 전후에 따라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코드에 대해서 트리거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begin end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이벤트와 타이밍에 의해서 트리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하면은 총알이 앞으로 나가겠죠. 여기서는 이 트리거라는 이벤트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begin end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동작을 할 것인지 무슨 내용들을 갖다가
실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begin end에 있는 내용에서 정의가 되겠죠. 따라서 트리거가 동작이 될 때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실행해라 이런 부분들이 begin end에 정의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이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데이터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저 언더바 트리거스 이용해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트리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저 언더바 소스는 우리가 앞서 뷰를 생성했을 때 생성된 뷰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그때 어떻게 뷰가 생성됐는지 뷰 생성 시에 정의됐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때 확인했던 데이터 사전이 유저 언더바 소스입니다. 두 가지 내용 가지고서 한번 트리거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HR 사용자를 로그인해서 현재 HR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트리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트리거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얻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트리거 언더바 네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ecure 언더바 employees 하고 update 언더바 job 언더바 history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 유저 언더바 트리거스에서도 우리가 트리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요. 트리거 언더바 네임을 보시면 secure 언더바 employe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에 대한 secure 안전과 관련된 어떤 트리거가 되겠죠. 쭉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보죠. description을 보시면은 트리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HR 소유의 secure 언더바 employees라는 트리거는 employees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경우 이벤트 insert or update or delete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트랜지션이 발생하기 전에 동작을 하는 트리거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현재 상태는 disable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는 존재하지만 트리거가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트리거 구현 부분을 보겠습니다. 트리거 언더바 바디를 보시면요, begin end 부분에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secure 언더바 DML 이라고까지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더 봐야겠죠. 현재는 트리거 언더바 바디 구현 부분을 보면은 secure 언더바 employees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한 줄로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secure 언더바 DML 뭐죠? secure 언더바 DML은 프로시저입니다. 따라서 이 secure 언더바 employees라는 트리거는 정의하면은 이 employees 테이블에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전에 begin end에서 정의된 secure 언더바 DML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secure 언더바 DML이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저 언더바 소스라는 데이터 사전 이용해서 앞서 살펴보고자 했던 secure 언더바 DML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스 프로시저는 생성이 되면은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따라서 데이터 사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정의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건절에서 name 컬럼의 값을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secure 언더바 DML이라는 값은 지금 대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사전에 정의된 모든 값은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수문자로 구분하는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정의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프로시저, secure underbar, DML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end, begin 시작해서 9번째 라인에 end, secure underbar, DML에 대한 정의를 마치게 되죠. 실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4라인에서 8라인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if 어떤 조건문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날짜에 대한 부분 형변화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systate,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시간 정보를 받아와서 24시 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not between에 대한 부정이 되겠죠. 오전 8시에서 18시까지 업무 시간이 됩니다.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이거나 역시 시스템의 날짜로부터 dy, 요일에 대한 부분이죠. 갖고 왔을 때 Saturday, Sunday, 다시 말해서 휴일인 경우에, 즉 휴일과 업무 이외의 시간에 사원 테이블에 트랜잭션을 수행하고자 한다면은 그 전에 트리거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뭘 한다? raise underbar, application underbar, err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러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요, -2205는 사용자 정의 예외가 됩니다. 에러 번호가 되고 그 뒤에 있는 아규먼트는 메시지가 됩니다. You may only make a change during normal office hour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수행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자,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트리거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HR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트리거 이름은 update underbar, job underbar, history라는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ser underbar source라는 데이터 사전 이용해서 트리거에 대한 정의 내용들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user underbar source는 4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내용 보시면요. 트리거 HR 소유의 update underbar, job underbar, history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름만 봐서는 직무에 대한 이력을 갖다가 수정하는 그런 트리거가 되겠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하고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사원 테이블에 job underbar ID 그리고 department underbar ID라고 하는 특정 칼럼이 되겠죠. 사원 테이블에 특정 칼럼에 대해서 수정이 발생하고 나면 각각의 레코드에 대해서 begin end 이와 같은 트리거를 수행하라 이렇게 되겠죠. begin end에서 정의된 내용들을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들은 특정 칼럼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나 부서에 대한 이동이 생긴다면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상 발생할 수 있겠죠. 수정이 발생된 이후에 각각의 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작업이 수행될까요? 그 사람의 부서 내지 직무에 대한 변경 내역을 따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트리거에 대한 취지가 될 겁니다. 자, 비긴엔드를 보시면은 add underbar, job underbar,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b history를 추가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프로시저가 되겠죠. add underbar, job underbar, history 프로시저를 갖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는데 그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아규먼트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아규먼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앞에 콜론하고 오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콜론 오울드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가 의미하는 건 앞에 보시면은 콜론 오울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사원 테이블에 job underbar id하고 department underbar id라는 칼럼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발생이 되면은 새로운 내용이 변경이 되겠죠. 그때 old, 다시 말해서 변경되기 전에 4번 입사 날짜, 그 다음
변경된 시스템 날짜요. 그리고 변경되기 전에 직무 ID, 부서 ID 이 5개에 대한 값을 아규먼트로 갖는 add 언더바, job 언더바, history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add 언더바, job 언더바, history 이렇게 한번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add 언더바, job 언더바, history라는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5개의 아규먼트를 파라메타 변수에서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파라메타 변수를 보시면은 p 언더바, emp 언더바, id라는 파라메타 변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변수하고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데 그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job 언더바 history에 employee 언더바 id하고 동일한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p 언더바 emp 언더바 id 할당된 값은 job 언더바 history 테이블에 employee 언더바 id라는 컬럼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하고 동일하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5개의 파라미터 변수에 5개 아규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장하고 is begin and add 언더바 job 언더바 history에 어떤 내용을 수행하게 되죠. 10번째부터 12번째 부분이 프로시에 대한 실행 부분입니다. 보시면요. job 언더바 history에 대해서 뭘 추가하자? 자, 레코더를 갖다 추가하겠죠. 추가하는 작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면 앞에서 받았던 하나, 둘, 셋, 넷, 5개 파라메터 값을 job 언더바 history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employees 테이블에 직무 그리고 부서에 대한 업데이트,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employees 테이블엔 변경이 수행이 되겠죠. 그러나 관리자는 이제 트리거를 통해서 job 언더바 history라는 테이블에 과거 이 사람에 대한 직무 내지 부서의 어떤 변경 이력을 갖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원 테이블에 직무, 부서에 대한 변경이 생기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변경이 된 이후에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job 언더바 history에 어떤 정보를 누가,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직무를 했는지,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 별도로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직무의 이력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트리거를 통해서 job 언더바 history에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트리거 내용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면서 좀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구사항부터 먼저 보시면요. 직무별로 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여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새로운 어떤 연봉 협상이 되면은 사원 각각마다 어떤 급여에 대한 인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경우 보시면은 회사마다 이 직무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연봉 협상 이후에 급여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발생이 될 때 트리거에서는 이 직무별 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혹 연봉 협상 이후에 어떤 사원의 변경된 급여 자체가 각 직무별로 급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때 트리거가 동작이 되겠죠. 동작해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트리거에서 설정했던 begin end의 어떤 내용을 갖다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은 결국 추가 내지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무별 급여에 대한 범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HR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잡스 테이블을 보시면요. 잡스 테이블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직무 아이디가 되고 직무 이름이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은 민 언더바 샐러리하고 맥스 언더바 샐러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가 세일즈 매니저인 어떤 사원이 연봉 협상 이후에 급여에 대한 변경이 있더라도 그 급여의 변경은 만 이하, 만 이상, 2만 이하의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트리거는 사원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된 급여가 이 해당 직무의 최소, 최대의 급여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갖다 체크해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 없겠죠.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트리거가 동작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리거 보시면요. 트리거 이름은 range underbar salary로 정의했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자, 트리거 range underbar salary를 보시면요.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추가 내지는 수정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죠. 전에 신규로 입사하거나 또는 연봉협상에 의해서 급여가 변경이 된다면은 그때 급여가 해당 직무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역시 for each 로 적용해서 이번 연봉 협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직원들 내지 신규 사원에 대해서 적용을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선언 부분을 보시면은 두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min salary하고 max salary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정의하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jobs 아까 살펴봤던 테이블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겠죠. 어떤 걸 가져오냐면은 콜론 new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new라는 건 새롭게 추가되거나 또는 new라는 연산자는 old, 콜론 old와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됐을 때 그때 뭐냐면 그 직무의 아이디하고 동일한 직무 아이디에 대해서 jobs table로부터 해당 직무에 뭘 가지고 최소하고 최대 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콜론 new salary가 됩니다. 이때 콜론 new에서 가져오는 내용들은 변경된 급여가 되겠죠. 변경된 급여가 not between, and에 대한 부정이 되겠죠. 앞에서 가져왔던 해당 직무의 최소 급여하고 최대 급여 사이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raise underbar, application underbar error 이용해서 에러 번호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게 됩니다. 해당 직무의 급여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트리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해당 직무의 급여에 대한 추가나 수정이 해당 직무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트리거에 오류는 발생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 발생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추가나 수정이 매번 발생되기 전에 이와 같이 직무에 대해서 최소, 최대 급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서 만약 샐러리가 변경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직무의 최소, 최대 급여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컬럼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급여에 대한 부분에 추가,
급여에 대한 부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한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급여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트리거를 정의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거나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뭐예요? 사전에 레인지 언더바 셀러리라는 트리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발생되기 전에 트리거가 동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할 때는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트리거를 정의할 때는 보다 범위를 구체화해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4번 107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름이 로렌츠인데 직무가 IT 언더바 프로그래머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5,040불로 지금 현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한 최대 급여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IT 언더바 프로그래머에 대한 최소 급여는 4,000에서 최대 급여는 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4번 107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에 대한 수정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10% 한번 먼저 인상을 해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셀러리를 갖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죠. 기존 급여에다가 10% 한번 인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의해보죠. 자, 한 개 행위 갱신이 됐죠? 트랜잭션 발생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앞에서 정의했던 트리거는 역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나 사원 테이블에 추가 내지 수행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직무의 급여에 대한 변경이 최대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체크하게 되죠. 따라서 매번 지금 사원 테이블에 이와 같이 추가나 수정이 발생할 때 트리거가 동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커뮤니티 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종료해야겠죠.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보죠. (4번) 107번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요. 급여가 10% 인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이번엔 2배로 한번 인상을 해보죠. 그러면 최대 범위 10,000불을 넘어서게 되겠죠. 자, 급여에 대한 부분 2배로 한번 인상을 해보겠습니다. (107번) 자, 수행해 볼까요? 자, 이 경우에 트리거가 동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앞서 정의했던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오라 201번 해당 직무의 급여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급여에 대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트리거가 동작이 돼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류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트리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벤트가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전후에 트리거가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DML 작업, 데이터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해당 테이블의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이런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해야지만 여러분들이 DML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트리거에 대한 정보,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 사전에 파악하고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대한 DML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그 트리거에 대한 부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리거에 대한 부분 설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